사이다 무비튼. 오빠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원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빠가 무정자증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빠 부부는 고민 끝에 합의 이혼을 했고 3년 후 오빠는 아들이 둘인 싱글마더 보키 씨와 재혼을 했다. 오빠는 보키 씨의 두 아들을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진심으로 대했다. 재혼할 당시에 6살, 1살이던 아이들은 이제 모두 자라 작은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작년 말에 보키 씨는 오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빠는 이혼에 반대했다. 하지만 보키 씨는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나와 우리 부모님도 동석해서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보키 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당신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였어.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당신은 없었어. 이제 작은 애도 독립할 나이가 됐고 우리가 부모로 같이 있을 이유도 없어졌다고 봐. 결국 두 사람은 부모였지 부부는 아니었다는 말 같았다. 보키 씨 말에 의하면 오빠는 아이들이 하는 말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지만 자기가 하는 말은 늘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어쩌다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자고 하면 무슨 소리야, 애들 두고 어딜 가?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둘이서 외출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야? 오빠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를 보자고 해도 무시하면서 애들이 같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래, 우리 셋이 같이 보러 가자 라고 대번에 오케이 했다고 한다. 보키 씨의 말을 들은 오빠도 반론을 펼쳤는데 너 엄마 맞아? 난 네 말을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부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부모로 관계가 바뀌는 건 당연하고 그걸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살이 됐건 아이들은 아이들인 거지. 영화는 복희 네가 재미없어 할 내용이라 같이 가자고 안 한 것뿐이야. 네 생각해서 그런 거야. 같은 영화를 처음엔 복희 언니가 보러 가자고 했잖아. 정말 언니 말은 듣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처음엔 차분하게 보키 씨를 설득하려고 하던 오빠도 막상 말을 하다 보니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랑 네 두 아들을 열심히 먹여 살렸어. 밤마다 남자 구실도 충분히 했고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보키 씨를 무시하는 투로 말이 바뀌어갔다. 하지만 보키 씨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먹여 살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아이들도 양자로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할 의무가 오빠에게도 있었다. 보키 씨는 흥분하는 기미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그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으면 이혼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당신은 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부모님도 나도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니 오빠가 보키 씨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가 저러면 어떤 여자라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겠다 싶었다. 어쩌면 오빠는 이혼한 전 부인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보키 씨와 전 부인을 비교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특히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전 부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꺼냈다. 전 부인과의 이혼은 서로 마음이 떠나가서가 아니라 오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이유였으니까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어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전 부인을 마음에 담아둔 채 보키 씨와 재혼을 한 거라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키 씨가 한없이 안쓰러울 뿐이다. 또 만약 보키 씨가 아닌 보키 씨의 아이들을 보고 재혼을 한 거라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또 있을까 싶다. 오빠와 보키 씨의 얘기가 끝나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는 조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카들은 보키 씨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는 혹시 보키 씨가 가진 불만이 오빠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조카들은 보키 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둘 다 이혼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우리들한테 자상했지만
엄마한테는 항상 차가웠어요.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봐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조카들도 오빠 부부의 갈등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지 않을 자식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친부모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결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자신들에겐 따뜻한 아버지가 엄마를 냉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봐야 했다면 그것 또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어릴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자라면서 아이들도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선명하게 감지했을 것이다. 문제의식을 갖게 된 조카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오빠의 문제점을 고쳐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무시하는 아버지가 엄마를 좀 더 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엄마를 의식하도록 여러 방법도 써봤다고 하는데 매번 결과는 엄마의 소외감과 자신들에 대한 과잉 애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역시나 오빠에게 있어 보키 씨는 관심 외의 대상이었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투의 매정한 태도만 더 두드러질 뿐이었다. 조카들은 둘 다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자기들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엄마를 무시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이 생겼고 그러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고 여러 애증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보키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곧바로 오빠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20년을 같이 산 남편을 이렇게 혼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거냐? 이래서 여자들이 더 독하다는 거야. 전화에 대고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해댔다. 오빠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예뻐한 애들까지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를 따라 나서는 걸 보고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아내를 저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키 씨가 느껴온 소외감을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오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서 결혼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빠를 보면 결혼이 보키 씨와 자신을 부부로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자신을 가족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부속장치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오빠에게 잘 됐네. 유치하고 차가운 여자하고 같이 안 살아도 되잖아. 라고 했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같은 남자인 아버지조차도 보키 씨가 아닌 오빠에게 잘못이 있다며 오빠를 야단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빠는 보키 씨와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혼자 남아있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다. 반성은커녕 날이 갈수록 보키 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자기 분노를 부모님과 나한테 화풀이하는 일이 잦다 보니 우리도 여간 지치는 게 아니었다. 어쩌다 내가 오빠는 보키 씨를 아내로 맞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여자 중에 보키 씨를 고른 것 뿐이잖아. 아니야? 라고 해도 그래, 아이가 있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다. 그게 어때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뻔뻔하게 대답한다. 혹시 결혼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를 향해서도 대체 내가 왜 나쁜 놈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잘못은 동의 없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보키한테 있는 거잖아. 라고 따져댔다. 그런 오빠를 본 부모님은 네가 조금이라도 보키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보키는 아이들 엄마이기 이전에 네 아내야, 아내. 근데 봐라, 너는 보키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툭하면 따돌리고 애들하고만 어울렸잖니. 그런데도 20년 넘게 부부로 있어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이놈아. 이러쿵저러쿵 남의 탓하기 전에
우선 네 자신부터 반성을 좀 하라고. 알아들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빠가 저지경이긴 했지만 보키 씨와는 아직 가족이라는 생각에 가끔씩 라인을 주고받았다. 오빠랑 이혼하게 됐으니 나하고도 연락을 차단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보키 씨와 조카들이 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언니 요즘 어때요? 아픈 데는 없어요? 하고 라인을 보냈다. 그러자 보키 씨는 바로 라인을 확인했고 여전히 연락처가 남아있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보키 씨와 조카들은 작은 맨션을 얻어서 셋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직장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졌지만 아이들이 알아서 청소며 요리 등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덕분에 별로 힘들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다. 보키 씨는 조카들 사진도 보내왔는데 두 아이 모두 밝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5년 후 보키 씨에게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분간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무척 행복해 보였다. 긍정적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보키 씨와는 달리 오빠는 여전히 보키 씨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가족들에게 분풀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도 나하고도 멀어지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오빠도 보키 씨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다. 내 자식들은 절대 못 넘겨줘. 라며 보키 씨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보키 씨의 주소를 알아냈고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오빠 편을 들어주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빠는 예전에 보키 씨에게 몇 살이 됐건 애들은 애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됐고 더구나 보키 씨와 이혼까지 했으면서 애들이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뿐이다. 이제 오빠는 부모님도 나도 물론 보키 씨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